아들 어디에 진실도 실종됐습니다. 지금부터 가평 노부부 실종 사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용의자로 지목된 딸과 교주가 모두 구속이 됐지만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점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먼저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이 딸과 교주의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유기 혐의 인정하시나요? 살해 혐의도 받으시던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노부부랑 어떤 사이세요? 유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살해 혐의도 받으시던데 인정하시나요? 부모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어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아서요. 근데 백기종 팀장이죠. 네. 아버지는 익사된 채로 발견됐고 어머니는 아직 실종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강변, 북한 강변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야산까지 다 지금 확대했다면서요? 지금 이제 그 가평 경찰서에서는 강원지방경찰청하고 합동으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중대 경력을 동원해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유기 됐던 분이 결국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익사체로 그래서 이 한강, 북한강 일대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야산을 포함해 가지고 드론까지 동원을 해서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수사관들은 혹시 외진 곳에 감금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 때문에 결국은 빈집이라든가 야산 수색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사실 지금 구속은 됐지만 이 딸이나 이 교주나 지금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교주는 부모님께서 그 노부부께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종교적인 그것이 어떤 뭐 이단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교적으로 뭉친 단체이면은 틀림은 없고 그와 같은 부모님들이 평소 때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이 결국 살아서 가긴 어려우니까 어딘가 죽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준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그 아버지는 사망했고 엄마는 지금 실종된 사건인데 구속된 범죄 죄명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속 유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주 같은 경우에는 아빠는 아니니까 이게 그 유기죄로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결국 자살을 하는 것을 도왔다는 자살 방조죄도 추가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 염두에 두고 아마 구속한 다음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 뜻 따라 해드렸다. 저 말을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이 딸과 교주의 이런 말에도 이 노부부와 죽음 연관 정황들, 딸과 교주의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딸이 미국에서 살다 왔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딸이 약간 성격이 독특한 것 같다고 히스테릭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그런 말이 딸이 때렸다는 분들에서 팬신고 때문에 왔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딸이 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집이 불이 항상 켜져 있어요. 저희가 집에 도착하면 3시에서 4시쯤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저는 불이 켜져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에요. 어느 정도 저희도 뭐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딸과 이 지금 실종된 엄마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부가 미국에서 30년간 거주를 하시다가 시민권자들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귀국을 했고요. 예. 이 집에서는 2016년 10월 달에 입주를 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아마 나오는 걸로 봐서 또 전해지는 걸로 봐서 이웃들의 진술에 의하면 딸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살갑게 대하거나 어떤 효심이 있는 행동은 하지 않더라. 그리고 굉장히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신분증 이런 것도 모두 회수를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지배하려고 드는 이런 행태가 아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교주는 실종 사건에 있어서 평소에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했고 또 다른 틀린 말을 하죠. 예.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곳에 바람 쐬러 가고 싶다라고 해서 다리 밑에 모셔다 드렸다라고 하는데 서로 진술이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종교 연구가들의 심리 분석도 있지만 제거 대상이 된 게 아닌가. 소위 말하면 심취된 종교에 대한 어떤 거부나 거절 이런 부분들이 거추장
부담스럽다는 존재로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제거 대상이 돼서 결국은 지난 여러 가지 종교에 관련한 사례도 봐도 아마 유기 내지는 상당히 그 살해에 가까운 행동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지금 보시는 저 해당 빌라에 사실 그 딸과 노부부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물이라는 종교의 신자들도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네. 앞서 그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3, 4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네. 종교 활동을 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다고 하면 저 집 안에서 뭐 심야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저 집을 종교 집회 무슨 부흥의 장소로 활용했다. 교주라고 지목된 사람도 저 집에 와서 신자들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심야 기도, 뭐 심야 부흥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기가 이 종교 활동이 서로 몇 명이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뭐 일종의 부흥회, 기도회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저렇게 늦은 시간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 노 부모님들이 그러한 종교에 똑같이 심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면 노 부모님이 느끼는 불편감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고 이분들이 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는 좀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오셨을 텐데 집안에서 갑자기 이상한 부흥회가 열리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딸한테 당연히 뭐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 사이비 종교 이런 데서는 자기들한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 귀신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 악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그러한 구조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등장인물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노부부 2분과 그리고 딸과 교주 이렇게 4명인데 한 명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최 변호사님. 지금 잠깐 화면으로도 지나갔던 빌라하고 승합차가 저 둘째 아들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실질적인 그 소유자가 알고 봤더니만 이 엄마 아빠도 아니고 둘째 아들인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이 조현병 쉽게 말하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실종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딸한테 물어봤더니만 이 오빠가 집을 나가가지고 노숙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예.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명의가 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제 주인은 없고 다른 어떤 그 종교와 관련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와 그 오빠와 이 그 무리의 관계가 어떤가 문제가 되고 말씀드렸듯이 그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지금 실종된 상태인데, 오빠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단순히 외부에 그 노숙을 하고 있는지, 오빠 또한 먼저 어떤 그 불기에 객이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현병 걸렸다고 하니까 혹시 그 조현병이 걸린 그 상태를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면서 종교적으로 혹시 또 이따 해결해주겠다라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백 팀장님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신도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듣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이제 수사 경험칙상을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신흥 종교나 이단적인 종교 입장에서는 수사가 어떤 사안이 벌어서 수사를 하더라도 관련 교주나 교인들 또 특히 안에서 같은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진술을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종교에서 탈퇴한 분들의 진술이 유력하게 단서가 되는데 지금 이번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둘째 오빠가 지금 사실 미국에 사남매가 있었다가 아들 둘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딸과 아들 노부부가 4분이 귀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두 아들은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남매가 지금 넘어왔는데 부부와 함께. 근데 이제 국내에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한 달 전에 여기 합류를 이제 했다라는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오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평소에 정신분열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아마 노숙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경찰 진술로 봐서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차라든가 그다음에 65평짜리 방 4개 이 빌라가 결국 아들 명의로 돼 있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종교적인 문제와 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그 신흥 종교의 교주나 교인들 또 이 43세 된 이모 씨 딸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지만 혹시 이 아들도 조현병이라는 이런 어떤 빌미로 결국은 노숙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종교적인 측면에서 아마 제거가 돼서 혹시 살해가 당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경찰에서 치밀히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 기출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평 노부부 실종 사건까지 속보로 짚어봤습니다. 하지근 평론가 백기종 팀장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